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신유정입니다. 우리 양시장 오늘은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하락 전환을 하면서 지금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0.19% 하락하면서 2,602선 지나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순매도세가 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0.25% 상승하면서 91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조금 더 강력한 에코프로의 강력한 견인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안에서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어야 할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이렇게 함께 하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은 물론이고 잠시 후에 공개될 대박주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화요일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상승세로 출발을 해서 조금은 기대를 했거든요. 언제쯤 반등을 해줄까? 그 시점이 혹시 오늘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이제 어제는 오늘 오후 중으로 약간 돌아서기로 했는데 일단은 오늘 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양시장 다 약간 차별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래소 시장의 형태를 이제 보시면은 저점에서 5일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고점에서 지금 오늘까지가 이제 4일이죠. 그 다음 날부터 보면 3일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약간 올려주는 것이 정상인데 보통 1:1 대칭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어떤 반등할 수도 있고요. 이게 목요일 날 하루 더 빠질 수가 있는데 약간은 아직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가 없지만은 저는 이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은 이번 주는 이제 주중에는 약세가 되지만은 주말에는 플러스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일은 모르겠지만은 금요일은 현재 양봉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소의 이제 월봉의 또 흐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들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현재 16개월 상승, 그 다음에 16개월 조정,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횡보 박스권을 보이다가 서서히 현재 20개월 선을 간통을 했는데 40개월이라는 현재 가장 경제 주기의 어떤 가장 기본 주기가 주글라르 사이클의 개념이 좀 키친 파동에 해당이 되는데 키친 파동의 이제 40개월 파동 부분들이 완벽하게 현재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6월 달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강세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번 상승 파동이 거의 저는 이제 직전 고점까지 전고점에 어떤 거의 근접하는 흐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닥의 또 흐름들인데 코스닥은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작년이죠. 이 고점을 넘어가는 신고가 파동이 저는 나온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의아하겠지만은 지금은 경기 침체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장기적으로 뭐 경기가 좀 횡보했던 국면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제 박스권의 흐름에 좀 해당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신경제주에 대한 어떤
어떤 흐름들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다우존스는 철저히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겠지만은 나스닥은 계속해서 현재 신고가 행진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장기로 봤을 때 그 코스닥에 이제 포진된 부분들이 이제 4차 산업 코드에 있는 어떤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신고가가 나리라 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약간 의아할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은 다 신고가가 났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코스닥은 신고가가 나고 그래서 오는 정고점 직전까지 올라갔다가 크게 조정받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공산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어떤 그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 판매량들이 굉장히 급증, 이제 미국 내에서 물론 점유율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지만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전기차 이제 대중화 시대가 열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최근 2차 전지가 주도를 좀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코스닥은 굉장히 좀 팔팔하게 약간 움직여주는 반면에 그래서는 약간 답답한 행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기 회복에 어떤 그 현재 민감주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내수주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막 은행주나 이런 것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재 미래 성장성으로 이렇게 펄펄 날아가는 어떤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과 같은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약간 차별화되는 움직임들도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다우존스하고 나스닥하고의 차별화된 움직임. 그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차별화된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내 섹터 중에서도 이제 고성장 섹터만 올라가는 부분들. 물론 이제 순환매는 나와주겠지만은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특정 어떤 섹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현재 포커스를 다시 봐야 되고 단순하게 이제 시장이 좋기 때문에 내 종목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 종목의 어떤 포지션이나 어떤 섹터의 어떤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신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5장의 어떤 흐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GPD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폴라리스가 굉장히 많이 급등해 주는데 이런 후발주 쪽으로 설투룩스나 뭐 셀바스 AI, 그다음에 마임 AI 이런 종목군들 이런 부분에 또 순환매가 나와줄 확률이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이스소프트까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왜 이제 급등했는지 여기에 대한 후속주들이 계속해서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코스피는 더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시장쯤에는 양봉을 좀 기대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상승장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흐름 안에서 또 시장의 전략을 잘 꾸려봐야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가 오늘의 수혜주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오늘의 주도주가 될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주신 이슈는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이 황제주다라고 등극해준 에코프로가 오늘 정말 강력하게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상승률만 무려 985%, 엄청난 상승률을 이끌어냈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시장을 주도해주네요. 코스닥의 상승폭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에코프로 이제는 좀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에코프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황제주로 대장주로 올라섰던데 이제 100만 원 어떤 그 가격대인데 역대 5번째라고 합니다. 100만 원 돌파하는 부분들이.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에코프로가 나는 오늘 처음 들었다가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에코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단 말이죠. 주도주가 뭐냐, 대장주가 뭐냐 자꾸 하지만은 이미 이제 정해진 것이
하나의 재료를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현재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 청주에 있습니다. 오창 산업단지. 한 번도 못 보신 분이 위해서 약간 보여드린 거고요. 또 현재 양극재 어떤 생산 공장 캠퍼스 같은 경우는 현재 울산, 포항 이런 부분, 그다음에 군산 이런 쪽에 어떤 그 대기업이라든가 이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주고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자, 에코프로를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에코프로를 이제 비롯해서 이쪽 포스코 그룹주, 그 다음에 나머지 후방 그룹주의 또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 시장의 좀 대장주 부분들이 2차 전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 리스트를 보면은 1위가 에코프로 BM, 2위가 에코프로가 되죠. 그다음에 4위가 LNF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일부 제약주 쪽이 있고 포스코 그룹 쪽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외에는 없다. 결국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은 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참고적으로 현재 코스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를 이제 보시면은 코스피의 1위는 이제 삼성전자, 3위 SK하이닉스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 셀 완성체 업체죠. 그다음 삼성 SDI, 그다음에 양극재 그룹인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거의 2차 전지가 그 대세를 차지하고 있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공화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미중 패권 전쟁에서 2차 전지를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밸류체인을 현재 중국을 배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배제했기 때문에 거의 무주공산화와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에서는 약간 피해가 되겠지만은 2차 전지 쪽하고 미래의 어떤 산업 쪽에서는 거의 판을 이제 한국의 어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떤 2차 전지 주도권을 이렇게 잡기 위한 어떤 가장 좋은 환경이 전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멍석을 깔아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쪽에 이제 다시 한번 3파동이 좀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한번 체계적으로 약간은 오늘 약간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2차 전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궁금하시죠?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케이스가 있죠. 그다음에 양극이 있고 양극 플러스 전극 옆에 현재 알루미늄 박이 있고 알루미늄 옆에 어떻게 보면은 양극 활물질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양극 활물질이 있고 또 가운데가 이제 분리막이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음극 활물질, 그다음에 음극 기판, 그러니까 음극에 대한 이제 구리 소재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건데 리튬은 어디 있느냐? 리튬은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충전이 되면은 양극 활물질 안에 숨어 있어요. 리튬이 충전이 되게 되면은 음극재로 현재 관통하면서 이제 충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리튬이 전기를 현재 전자를 잃어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리튬 음극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가고 현재 전자는 그다음에 리튬은 왔다 갔다만 합니다. 그래서 리튬이 전자를 잃었다가 복구했다가를 반복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자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현재 약간 세밀하게 보면은 이런 부분만 같습니다. 그래서 전해에 있고 가운데 중심으로 리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를 잃었다 현재 찾았다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음극에서 전자를 잃으면은 현재 플러스 전자가 음극을 통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인 핵심은 뭐냐? 리튬이 현재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리튬 이온 전지고 그래서 리튬을 보관할 수 있는 부분들 리튬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극 기판, 양극 기판이 밑에 있고 활물질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도전제는 뭐냐?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그다음에 리튬 이온이 잘 통하게 하는 어떤 그런 물질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섬 같은 건 뭐냐, 이제 바인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물을 보고 싶다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양극재, 먼저 양극재는 어떤 게 있느냐? 삼원계로 봤을 때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알루미늄은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약간 첨가된 부분인데, 보통 삼원계는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리튬을 집어넣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양극 부분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극재는 당연히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데, 우리가 NCM 이렇게 NCM 811, NCM 어떤 그 622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NCM 현재 니켈, 코발트, 망간의 비율이 6대 2대 2대 이렇게 된 것은 622, 그다음에 811, 그다음에 9대 0.5대 0.5에 하는 것을 9반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니켈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여가는 것들이 일반적인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는 현재 흑연이 위주가 되죠. 그래서 흑연, 천연 흑연, 그다음에 인조 흑연이 있고, 흑연에다가 첨가를 하는 것이 뭐냐?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하고 흑연하나 다르다가 아니라, 흑연에다가 5%나 10% 정도 첨가를 하는 것이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양극재는 제가 알루미늄 박에다가 코팅된, 그러니까 양극 활물질을 코팅,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은 것을 코팅하는 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다음 음극재는 구리에다가 현재 흑연을 첨가하는 거. 이게 현재 우리가 도배할 때 풀칠처럼 이렇게 바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전액이 있고, 분리막은 얇은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막, 음극재, 양극재를 세 개의 종이가 있잖아요. 둘둘둘 많은 것이 실제 현재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식이 둘둘둘 말면은 원통용이 통에다 집어넣으면 월통용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전해액을 집어넣죠. 각형은 이렇게 지그재그 스택으로 해서 했던 것이 이제 각형이 되는 거고, 그다음 한 장씩 한 장씩 낱장씩 해가지고 하는 것이 폴리머형 또는 이런 부분들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그걸 어디다 집어넣느냐? 이렇게 생긴 조그맣게 생긴 배터리 있죠. 우리가 휴대용 배터리처럼 생긴 걸 수만 개,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를 하나의 판으로 된 것이 모듈이고, 모듈을 여러 개 넣는 것이 이제 현재 케이스가 되는 것들인데, 이 안에 이제 집어넣게 된다. 이렇게 이것이 전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양극재가 대세를 차지하느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기차 제조 원가 중에 배터리가 40%가 좀 되죠. 그래서 모터나 트레인 같은 게 15%가 안 됩니다. 근데 배터리 40% 중에서 재료비 거의 원가가 70%가 재료비입니다. 근데 그 재료비 원가를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면은 양극재가 65%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대부분의 양극재가 좀 되고 있고, 양극재 중에서 리튬, 니켈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재료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리튬이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니켈의 중요성들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의 어떤 그 대장주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코프롬이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 완성자 세일 업체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후발 공략을 좀 해야 될 종목군들은 아래 현재 이후에 마지막 시간에 탑3에서 공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로 코스닥의 황제주로 등극해준 에코프로를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특히나 2차 전지의 3파동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2차 전지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저희 방송에서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요, 이런 이슈들 더 빨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미리 입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급등주
대박쇼 더 뜨거워지는 시간으로 달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을 핫하게 달군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오전장을 뜨겁게 달궈준 오전장 핫 상한가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상한가 종목 첫 번째입니다. KN솔. 최근에 소방청에서 이 클린룸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해주다가 오늘은 급등하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해줬습니다. 두 번째 상한가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상한가 종목은 바로 센서뷰입니다. 5G 케이블 그리고 안테나 전문 기업인데요. 오늘 이렇게 코스닥에 강한 발음을 일으키면서 상장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핫 상한가 종목은 바로 JLK입니다. JLK 특히나 뇌졸중 의료 AI 솔루션인데요. 최근에는 101개의 병원에 도입된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등극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오늘 오전장을 뜨겁게 달궈준 세 가지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KN솔, 센서뷰, 그리고 JLK까지 이렇게 오늘 오전장에서 정말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이러한 종목들 가운데 전문가님께서 베스트로 픽해 주시는 오후장까지도 조금 더 집중해봐라 라고 좀 꼽아주시는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KN솔이 되겠습니다. 네, KN솔을 저희도 첫 번째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전반적인 흐름이 정말 좋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거래일이나 상승을 했는데 오늘 정말 이렇게 최고가를 경신을 해주네요. 이미 또 많이 오른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이제 KN솔에 오늘 올랐던 이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클린룸 관련된 어떤 부분의 이슈가 부상이 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KN솔이 하는 일은 이제 신성 ENG하고 하는 일하고 거의 100% 흡사하고요. 국내 투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N솔은 사명 변경 내에서 원방테크인가 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명 변경이 됐는데 이제 현재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이제 클린룸이 그때 삼성 컨퍼런스에서 7배까지 확대를 한다. 막 이런 호재 때문에 신성 ENG가 크게 급등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약간 조용하다가 다시 한번 KN솔이 뭐 최근에 다른 이슈로 이제 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2차 전지 쪽에 보면은 이제 드라이룸까지도 확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산업 쪽,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확대가 되는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클린룸 어떤 시스템이 계속해서 고성장 산업으로 부상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 크게 이제 급등을 해줬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KN솔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했다가 이제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이단으로 상승 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보여주고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은 이제 단기 고점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지만은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있을 때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현재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핫 상한가 종목 가운데 KN솔을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신성 ENG는 비교적 조금 더 친숙한 기업이실 텐데요. 비슷한 업종으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최근에 드라이룸 관련주로 꼽히면서 정말 강력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단기 고점에 진입한 만큼 지금은 좀 진입하기 어려우실 텐데 잘 확인해 보시다가 조정 시에 좀 진입해보자. 그때부터 조금 더 집중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 오후장에는 또 어떤 종목이 주도하게 될까? 오전장은 이러한 종목들이 좀 주도해줬다라고 한다면 오후장 인기주는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을 더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골라주신 오후장 인기주 두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후장을 주도해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이스트소프트는 인공지능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이 오전장부터 10%가 넘는 상승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도 11%대 상승폭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그렇다면 오후장은 어디까지 올라가 줄까? 우리 목표가 어디로 잡아서 좀 살펴보면 좋을까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스트소프트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이제 이스트소프트 부분의 그 핵심적인 이제 기업의 내용,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대단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제 갭상승에서 현재 올랐고요. 현재 왔다 갔다 하는 장십자, 음십자 도정인데, 5장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보통 AI를 가지고 현재 그 가상인가,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하고 결합이 됐던 AI 인간을 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한 3개가 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소프트가 좀 되고, 두 번째는 현재 그 마인즈에서 사명 변경한 마음 AI가 되고,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부분들이 이제 솔트룩스가 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스소프트는 알다시피 이제 그 현재 알약, 알집 이런 우리가 이제 보안 프로그램을 이렇게 컴퓨터에 많이 깔아져 있는데 그걸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사업 전환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프로그램 잘못 깔면 항시 뭐 줌 인터넷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인터넷 포탈 뭐 여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신성장 동력으로 현재 이 사업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성장성이 이제 부상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현재 어떻게 미팅도 했었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얼마 전에 케이블 TV YTN에서 변상욱 앵커를 그대로 복제한 AI하고 변상욱 앵커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거의 누가 진짜인지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의 완벽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AI 현재 가상인간 서비스 부분들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트렌드로 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얼마 안 있으면은 저를 그대로 복제한 AI 임상현 전문가가 또 출연이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 앵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좀 하셔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자, 이스소프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갭상승에 대해서 이제 십자 도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됐지만은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분출을 좀 해주기 때문에 오후장에 약간 슈팅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 좀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후장 인기주 첫 번째 종목으로 이스트소프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최근에 이 AI에 관련된 관심이 점차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종목이어서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까지 높게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거래량을 좀 보면 오후장에서도 한 번 더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시점부터도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오후장을 주도해 줄 수 있을까? 그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스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스, 최근에는 이 전고차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사실 어제도 좀 상승을 시작해줬고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0%대 상승폭을 그려냈는데, 사실 이 시각 기준으로는 그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레이크 머티리얼스 좀 오후장에서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현재 TMA라고 좀 해서 트리메틸 아미네라는 어떤 전구체 물질에 좀 현재 해당이 되죠. 이게 이제 다양한 태양광뿐만 아니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전구체 어떤 물질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하이캐리라는 물질에 대한 전구체를 대한 부분들도 현재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하이캐리는 미세 공정에 관련된 커패시터를 만드는 현재 절연 물질로 활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세 번째 부분들은 현재 방금 앵커님께서 이야기했던 현재 전고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황화리튬 관련된 공정 개발 2023년에 상용화 계획도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3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또 실제적으로 현재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지금은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현재 가격 조정, 그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 그리고 슈팅 가능성이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보인 다음에 이렇게 슈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은 현재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런 것들을 항시 S자 형태로 항시 현재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1선을 관통을 하면서 상승 삿바 형태가 좀 있죠. 그래서 현재 추세가 돌아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저희 두 번째 5호장 인기주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종목은 특히나 재료가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기대감이 조금 더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5호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가 줄까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에 이어서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 대박 종목, 메달 종목이 공개가 되는데요. 오늘의 본격적인 메달 종목 공개에 앞서서 오후장 인기주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급등주 대박쇼의 하이라이트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저희 이 임팩트 대박쇼 시간에는요, 오늘의 이슈와 관련된 또 강력한 상승세를 가진 종목들, 대박주들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 주신 대박 종목, 메달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발표했던 이 메달 종목들, 대박 종목들이요, 정말 말 그대로 대박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AS 시간을 좀 확인해 보시면 그 수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확인해 볼 지난 메달 종목은요,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바로 저희가 어제 리뷰를 했습니다. 어제 리뷰를 하면서 40%의 상승폭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기점으로 65.8%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수익률을 확인하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번 이렇게 상승을 해줘서 이 시점에서 또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이 시점에서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나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예, 폴라리스 오피스를 오늘 뭐 들고 나온 부분들은 첫 번째는 자랑을 하고 두 번째는 마디매매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하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제가 계속해서 특히 이제 비공개 종목에 좀 해당이 되죠. 비공개 히든주인데 노란톡에서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몰래 이제 사자 했는데 상한가를 가버렸는데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AI에 대한 사업.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유행인 것은 뭐냐? AI 사업을 하려고 한 건데 AI 사업을 최첨단을 좀 걷고 있는 것이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급등을 당연히 제일 먼저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급등을 해줬고 팔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팔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은 현재 왜 되냐면 저점이 얼마죠? 2,700원이죠. 더블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5,400원이죠. 근데 얼마 갔어요? 5,380원이 갔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일단 매도를 했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2차 상승 파동이 생겨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후속종 종목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종목이 있냐면은 이런 종목이 노란톡에서 얘기했는데 텔레치스입니다. 오늘 17%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난리가 났던 건데 왜 이 종목은 현재 에이스를 안 하냐? 에이스가 계속 많다 보면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밀려 있습니다. 내일도 하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해본 지난 메달 종목은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였습니다. 사실 이미 큰 수익권역에 계실 텐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일부를 좀 매도하시고 2차 파동을 같이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7월 3일 금메달이었던 종목입니다. 역시 금메달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저희 대단한 금메달 종목들은 노란톡에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금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에서 함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이 방송에서 동메달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대박 종목입니다. 동메달을 차지한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예, 포스코 그룹주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네, 포스코 그룹주. 그래서 시총이 포스코 그룹이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시총이 가장 가벼운 걸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포스코 스틸리온.
네, 이렇게 오늘의 동메달 종목으로 포스코 스틸리온을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 강력한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한번 진입해 볼까 좀 궁금해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 가장 어찌 보면 가벼운 종목을 잡아주셨는데 포스코 스틸리온 어떻게 공략해 보시면 좋을까요? 예,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 네, 시총이 너무나 가볍다. 근데 고성장주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코는 칼라 강판, 도금 강판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좀 해당이 되는데 새로운 어떤 메이커, 이쪽 보시면 알겠지만은 포스아트라는 어떤 칼라 강판을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리석으로 시공한 것 같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칼라 강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검축 외장재 쪽으로도 매우 많이 진출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하고도 어떤 일치가 되는 것은 건축 외장재 쪽으로도 좀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리식 모듈 주택의 외장재 쪽으로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현재 이슈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알루미늄 도금 강판 현재 AL 코스타라는 어떤 그 제품의 용도인데 알루미늄 도금 강판을 가지고 가전 주방 기기 자동차에 대한 어떤 부분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도료 부분까지 그 제품까지도 생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차 용도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들이 굉장히 잘 나간 이유는 뭐냐? 칼라 도금 강판 거기다가 현재 니켈 도금 강판을 씌워서 요거를 배터리 케이스로 만들어서 거의 날아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원래 기술은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포스코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다만 니켈 도금 강판을 안 만들 뿐 알루미늄 도금 강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흐름들인데 먼저 지금 알루미늄 도금 강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전기차 모터용 무방향성 전기 강판 초극막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성장 어떤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알루미늄 도금 강판 가지고 전기차 배터리형 케이스 쪽, 그다음에 외장재 현재 틀 이런 쪽으로도 계속 확대가 되는 그런 분들에 좀 해당이 되고 있고 만약에 니켈 도금 강판도 현재 만약에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현재 이런 케이스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포스코 스틸리온이 한번 급등 상한가는 아닙니다.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여줬던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눌림목이 되면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고 나머지 포스코 그룹주는 전부 다 10조, 20조, 5조 이렇게 됩니다. 유일하게 시총이 3천억대에 있는 가장 저렴한 기업이면서 이쪽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 동떨어서 혼자 석탄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죠.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동메달을 받은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지금 시총이 좀 가벼워서 진입하시기에도 아주 좋지만 기술력도 단단해 보이네요. 전문가님께서 이 매출에 대한 성장성도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시점에서 좀 눌림목을 주면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이 어떻게 될까?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까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그 점은 노란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357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이 동메달, 은메달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물론이고 대망의 금메달 종목까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저희는 은메달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2위 종목, 대박 2위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네.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네, 오늘 저희 포스코의 날이네요. 오늘 두 번째로 금메달 종목으로 포스코 퓨처엠을 담아주셨는데요. 사실 2차 전지가 출발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강력하게 흘러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흐름을 잡아야 할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포스코 퓨처엠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예, 제가 이제 양극재 네. 3인방 중에서 LNF, 에코프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포스코 케미칼 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에코프로 있을 때 가장
전도 유망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계속했을 때 제가 이제 페스코 케미칼을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더 상위적인 어떤 포스코, 이제 에코프로 부분들이 크게 올랐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 대장주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현재 포스코 퓨처엠 또는 포스코 홀딩스 이걸 적극적으로 현재 그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포스코 홀딩스는 당연히 지주회사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갑자기 왜 2차 전지로 하냐면은 현재 철강 어떤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체인 모든 것들을 다 확보를 좀 하고 있죠. 계열사를 통해서 리튬, 니켈 이런 리사이클 그다음에 어떤 차세대 신소재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어떻게 보면은 밸류체인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양극재, 음극재는 포스코 케미칼로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포스코 케미칼, 다시 말해서 포스코 퓨처엠이 어떤 양극재, 음극재를 거의 수직 계열화를 좀 했습니다. 결국 수직 계열화를 하는 건 중요한 건데 내재화가 있습니다. 내재화는 완벽하게 수직 계열화를 한 상태에서 현재 자급자족하는 어떤 밸류체인을 완성한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에코프로나 에코비임은 똑같은 수직 계열화 했지만 내재화의 어떤 퍼센트 측면에서는 훨씬 뒤진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포스코의 어떤 그 퓨처엠의 어떤 성장성이다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양극재뿐만 아니라 이 업체는 음극재까지 수익 계를 거의 완성을 좀 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뭐 자세한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양극재, 음극재 생산 캐파를 보시면은 작년까지만 해서도 우리는 뭐 양극재는 한 60만 톤 정도 되고 음극재는 한 30만 톤 된다. 뭐 에코프로에 비해서 우리는 2등에 만족할란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서도. 근데 올해 딱 들어와서는 포스코 퓨처엠 현재 2030년도에 100만 톤 에코프로를 누리겠다 도전장을 냈습니다. 실제로 현재 수주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30년에 1위는 어디냐? 에코프로가 아니라 현재 포스코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발간된 부분인데 에코프로가 2030년을 비교해 봤을 때 에코프로는 70만 톤이 좀 넘어가죠. 근데 현재 포스코 퓨처엠은 100만 톤이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양극재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 대장주 가능성이 많고 두 번째 부분들은 기술력이 포스코 퓨처엠은 기술력이 딸리고 하이니켈 하려면 아직도 멀었어 하지만은 계속해서 공정을 추격하고 있고 기술력은 조만간 따라잡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대기업의 밸류체인 포스코 케미칼이 최고의 기업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봉의 상황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IRA 법안 때문에 IRA 기대감 때문에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퓨리 LNF는 전혀 못 오르고 나중에 올랐죠.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일봉에서는 저는 그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고점을 어제 똑같이 넘어갔습니다. 물론 스포트라이트는 에코프로만 받았지만은 현재 포스코 퓨처엠도 받아야 될 부분이지만은 2등에 가려져서 스포트라이트는 못 받았지만은 오늘도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눌림목이나 이격 조정을 받으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6개월이나 1년 뒤에 제 말이 맞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제가 한번 포스코 퓨처엠을 골랐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대박주 은메달로는 포스코 퓨처엠을 잡아주셨습니다. 특히나 해당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대장주에 위치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이 시점부터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렇게 두 가지 대박주를 방송 중에 공개를 했습니다. 동메달에 이어서 은메달까지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대망의 금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 도대체 어떤 종목이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노란톡에서 공개가 됩니다. 어떤 종목이 금메달일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또 너무 아쉬우시니까 또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의 금메달 종목 역시나 좀 2차 전지 관련주일까요? 예. 2차 전지 쪽에 해당이 됩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이고. 그리고 네. 이름에는 네, 어떤 이름이? 계좌에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미 이 업체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오, 너무 좋네요. 예, 예. 이름도 너무 좋네요. 예. 계좌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예. 정말 대박 종목은 어떻게 될지 일단 설명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금메달 종목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예. 자, 이 업체는 삼성 SA 출신을 7명을 스카우트해 있습니다. 기술진을.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의 모든 기술을 다 확보를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 2차 전지의 전국 완성 셀 업체로서의 어떤 그 현재 세일즈를 왕성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데 완성 전국 셀을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 치며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대기업이나 손댄 건데 어떻게 완성 세일을 하느냐 이렇게 많이 의아하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기술력이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그래핀 기술을 응용해서 슈퍼 커패시티를 만든다. 그래서 슈퍼 커패시티인 것은 축전지, 그다음에 축전지를 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 인 것처럼 커패시티 조그만 이렇게 현재 커패시티를 가지고 어떤 큰 형태로 가지고 전국 형태를 가지고 2차 전지 보조 형태로 하는 기술을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요거는 현재 약과에 불과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건식 전극을 개발을 좀 해야 되죠. 아무도 하지 못했던 기업인데 이 업체가 건식 전극을 연구 개발에 성공을 했고 양산 설비를 이제 들여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그렇게도 원하는 그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은 뭐냐?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한 현재 어떻게 보면은 도전제 CNT 기술이 활발하게 좀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이 업체는 이 한 발 더 나가 그래핀 기술을 복합해서 하는 복합 도전제까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노신 소재, 저리가라 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어마무시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2차 전지의 현재 방열 패드, 방열 시트를 지금 생산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진짜냐 못 믿겠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허 기술을 사오기도 하고 자체 개발을 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특허 기술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하면은 시간이 한 30분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더 자세한 부분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당연히 좀 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한참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3개월 동안 쉬어졌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 보이시죠? 양봉 2개 나오고 음봉 2개 나올 때 이때 이야기를 해서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올렸던 그 전설의 종목입니다. 시즌2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비공개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놓쳤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비공개 종목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는 비공개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면 된다. 곧 날아갈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야심차게 2차 전지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금메달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르고 이 종목이 금메달 선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기술적 노하우이기 때문에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시세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 금메달 종목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동메달 종목, 은메달 종목에 이어서 금메달 종목의 힌트까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바로 에코프로의 질주였는데요. 지금 코스닥 시장을 강하게 견인하고 있는 만큼 이 황제주의 질주, 에코프로의 힘을 계속 집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한 만큼 이 인공지능 그리고 챗 GPT 관련주에 주목해 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의 핫 상한가 베스트 종목으로는 KN솔을 꼽아주셨습니다. 이 KN솔 드라이룸 관련주로 꼽히면서 오늘 단기 고점에 진입을 했는데요. 조정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공략해보자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저희 노란톡은 항상 활짝 열려 있는데요. 오늘의 금메달 종목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357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가격 전략은 물론이고 대망의 금메달까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